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둘째를 낳고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에서 영원히 벗어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제 결혼 생활 들려드릴게요. 다들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못돼 처먹은 시댁욕 좀 같이 해주세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연애는 진득하게 4년 정도 했네요. 그러다 남편의 소처럼 듬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얌체 같은 남자보다는 듬직한 남자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남편은 듬직한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냐면 결혼 준비할 때 시모가 은근히 학가를 강요하였어요. 대놓고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집 보러 간다고 할 때마다 내 아버지랑 나는 밤눈이 어두워서 저녁엔 집 앞에도 못 나가지 않겠니? 이럴 때 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이런 식이었죠. 근데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50대 후반이었어요. 학과 레퍼토리는 다양해서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딱 봐도 너희가 먼저 모신다고 말해라. 이 느낌 아닌가요? 다행히 남편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주는 그 신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죠. 물론 이건 남편이 눈치 없는 좋은 예이고 평소엔 속 터지게 하는 게 태반이죠. 자기 엄마가 보내는 신호도 모르는 사람이니 제 속 긁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남편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모였죠. 시모는 저희가 분가해서 살다 보니 주말만 기다리더군요. 평일에는 저를 쥐잡듯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주말이 되면 밀린 시집살이를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일단 금요일만 되면 전화가 와요. 내일 집으로 좀 와라. 하루 자고 가게 옷도 챙겨오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네 어머님 우리 주말에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대답했네요. 그렇게 토요일이 돼서 시댁으로 가면 일주일치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남편에겐 출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푹 자라고 이불까지 직접 펴주시고요. 저도 한두 번 당하니 꾀가 생기더군요. 그 후론 주말이 되면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가니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오시기 시작했네요. 눈치 없는 남편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덥석 알려줘서 그 일로 제가 잔소리를 해대니 그럼 비밀번호 바꾸자고 남편이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짜증나면 비밀번호 바꾸면 되겠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엄마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급하게 볼 일이 있을 때 오실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때 남편 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비밀번호를 바꿨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한 거죠. 공 같은 남편 놈이 호랑이처럼 화를 내니 순간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드나들게 되니 죽어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없는 저희 집에 가게 되면 무조건 저에게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다. 지금 집이니까 얼른 들어와라. 그리고는 제가 들어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과 저 둘 다 그 주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겐 전화 한 번 안 하더니 저한테만 수천 번을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날 제 약속은 그냥 사적인 만남도 아니었어요. 일과 관련된 중요한 미팅 자리였거든요.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저를 좋게 보시던 거래처분이 업계에서 꽤 괜찮은 곳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쪽 사장님과 미팅 겸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어머님, 저 회사 이직 때문에 중요한 미팅하고 있거든요.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이한테 전화하세요. 중요한 미팅? 그게 뭐냐? 회사 일이면 평일에 해야지. 주말까지 쉬지도 못하게 하고 무슨 회사가 그러냐? 그런 회사 당장 때려쳐라.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만난 거예요. 저녁만 먹고 들어갈 테니까 그이한테 연락해 보세요. 예, 남자가 바깥 일 하느라 나가 있는데 그걸 꼭 들어오라 마라 해야 되는 거니? 여자인 네가 들어와야지. 내가 꼭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얼른 들어와라. 그날 남편은 동창 모임을 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 필요 없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정이란 게 있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 부름에 네 하고 달려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늦게 들어가니 난리가 났더군요. 시어미 말이 우습지? 우스우니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도 한 통 받질 않고 결국 이 시간까지 놀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니?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엄청 중요한 일인 것처럼 전화로 저를 볶아대더니 하신다는 말은 겨우 애가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애를 가져야지. 언제까지 네가 밖으로 나돌며 애도 안 낳고 며느리 노릇을 안 할 셈이냐? 애 낳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주말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말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 집에 애 낳으러 들어왔어요. 이 말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곤 입을 닫았네요. 물론 그 다음 주부턴 남편은 절대 약속 못 만들게 하고 혼자서 시댁을 보냈어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피해지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난리치면 그땐 주중이라도 꼭 시간 내서 남편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가서 밀린 집안일이며 힘써야 하는 일은 전부 남편 시켰어요. 저도 그냥 당하고 앉아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남편도 이쯤 되니 없는 눈치도 생기더군요. 지 몸이 힘들어지니까 주말에 시댁에 가는 것도 또 시모가 오는 것도 알아서 막아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생활이 안정되나 싶을 때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학가 얘기를 하시더군요. 니들 회사 다니느라 먹는 거나 제대로 먹을 수 있냐? 이참에 합치는 걸로 하자. 애 낳으면 어차피 내가 돌볼 건데 같이 살아야 너도 편하고 다들 편할 거 아니냐. 시어머님 말씀에 아기는 제 손으로 키우겠다 말씀드리고 또 합가도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여태 제가 겪은 게 있는데 미쳤다고 지옥불로 들어가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입을 앙 다물곤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일이 마무리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원래 그 동네가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도 많아서 급한 대로 새를 얻어서 들어오셨더군요. 시부모님 말로는 원래 두 분이 살던 집은 공사하려고 비웠다고 하셨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리를 좁혀가다가 학가를 목표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학가를 하는 게 아니었으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통 때랑 다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드나든 횟수는 엄청 잦아지긴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또 열천불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제 퇴근 시간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저희 집으로 오시더군요. 이것만 해도 신경 쓰이는데 오셔서 한다는 말이 아직 성별도 모르는 뱃속에 애를 두고 우리 장손 네 애미 뱃속에서 영양분 쪽쪽 다 뺏어 먹고 건강하게 빨리 자라라 이겁니다. 며느리인 저는 죽든 말든
골수까지 빼먹고 잘 커라 이 말이죠. 하지만 져주구라는 소리보다 더 짜증나는 건 아들 거리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러다 딸이면 어쩌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 소리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머님께 아들 타령 좀 그만하라고 말 좀 전하라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아들 낳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러다 딸 낳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당신이 얘기 좀 해. 난 우리 애가 들을까봐 미안해 죽겠어. 아들 낳으면 되지. 뭐가 미안해. 아들이 우리 마음대로 나와? 딸이면 갖다 버리고 어디서 아들 주워올 거야? 왜 이렇게 속 터지게 말해? 제가 저렇게 말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은 지 속만 편하면 된다 싶었는지 막달까지 어머님 아들 타령을 못 들은 척 살더군요. 사실 시댁에선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검사 해보라고 저를 들들 볶았어요. 덩달아 남편도 맘 편하게 미리 아는 게 낫지 않냐고 했지만 전 일부러 안 했습니다. 딸이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박 덩어리 될 텐데 내 자식 구박받는 꼴을 벌써부터 견디라니요. 어쨌든 막달이 되고 첫째 아이는 탈 없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바람과는 달리 딸이 태어났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보니 제 눈에는 더없이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딸이라는 거 보자마자 에휴, 너는 네 애미 고생만 시키다가 달고 나올 건 어디다 떼놓고 나왔냐? 이러셨어요. 제가 죽든 말든 영양분 다 뺏어 먹으라고 할 땐 언제고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저 말이에요. 그 후로 웬만해선 시댁에 발길도 안 했습니다. 다행인 건 어머님도 손녀딸 우는 소리 시끄럽다고 애 데리고 오라는 말씀도 잘 안 하셨어요. 대신 애 낳고 몸조리도 안 끝난 저에게 빨리 둘째 가지라고 성화를 부렸죠. 근데 사실 첫째 임신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애는 하나만 낳자고 했거든요.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원래 지 밖에 모르는 놈이다 보니 하나든 둘이든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 엄마가 닥달하는 건 마음에 걸렸는지 딸이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낳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딸이면 어떡하지? 딸이면 뭐? 뭘 어떡해? 아들 낳을 때까지 주구장창 낳자는 말이야? 아무튼 결론은 하나만 낳고 더는 안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 둘째가 생길 일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들 낳으라고 노래를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안 생긴 애를 어쩌겠나 하는 마음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지쳐갈 때쯤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정관 수술해도 가끔 자연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다며 말을 뱅뱅 돌리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병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알겠으니까 수술한 병원 가보자. 의사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 애기 생기면 좋은 일이지. 그걸 꼭 따지고 들어야겠어? 애 생기면 좋은 일이야? 누구한테? 당신은 애 있든 말든 관심도 없잖아. 언제 한번 애 운다고 들여다본 적 있어?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 나도 당신이 우리 딸 예뻐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둘째도 나 혼자 키워야 하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뱃속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일단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애 낳고 육아 3년을 하는 동안 남편이란 새끼는 2번, 3번 시켜야 겨우 하는 신용만 했어요. 집 마누라나 자식을 위해서 먼저 나서서 하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둘째 임신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편은 수술했는데 자연적으로 풀린 거라고 시치미를 뚝 떼다가 결국엔 털어놓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남편 놈이 시댁 가서 정관 수술할 계획이라는 걸 그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지 엄마가 그냥 알았다고 할 줄 알았대요. 도대체 머리는 장식으로 있는 건지. 아무튼 시모가 남편에게 쌩 난리를 쳐서 결국 수술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또 그때 머리를 쓴 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몰래 피임할까봐 저한텐 수술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대요. 여우가 곰을 낳은 꼴이죠. 속이 터지지만 이미 생긴 애를 두고 더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애한테 죄 짓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이미 난리친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미안했기에 저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랑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시댁으로 쪼르륵 달려가 제가 임신한 걸 얘기했더군요. 시모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우선적으로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론 몰래 나와서 기를 생각은 아니었지만 하루라도 덜 시달리고 싶어서 좀 늦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겨우 참고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죠. 초기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하니? 그 뒤로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타령도 다시 시작하셨죠. 이번엔 첫째 때보다 더 심해지셨더군요. 자꾸 입으로 내뱉어야 뱃속 아이도 알아듣고 아들로 태어난다나 어쩐다나. 뱃속 애들도 전부 듣고 있어. 자꾸 아들로 태어나라고 해야 딸이 될 것도 아들이 되지. 이 말도 속 터지는데 아들 낳는 방법이라며 이상한 걸 자꾸 강요하셨습니다. 하루는 다른 사람이 입었던 티가 확 나는 낡은 속옷 한 장을 얻어왔더군요. 그리곤 저보고 아들 셋 낳은 여자가 입던 속옷이라고 그걸 입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귀한 거다. 아들을 줄줄이 셋이나 낳은 여자가 입던 속옷이야.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다. 알겠어? 내가 애걸복걸해서 얻어온 거니 군말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입고 나와라. 몸도 피곤한데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곤 화장실로 들어가 바로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니 시모가 눈을 희번득이며 제 치마를 들추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보자. 진짜 입고 나왔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평소엔 네 행실로 봤을 땐 시어미 말을 귓등으로 안 들으니 말이다. 저렇게 말하는데 이날 저 혈압 올라서 결국 쓰러지고 그러고 나서야 남편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모도 더는 제 치마를 들추진 못했네요. 정말이지 졸지에 다른 사람 속옷도 주워 입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첫째 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저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셨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그 와중에 딱 하나 좋은 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음식을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것도 어디서 들었는지 먹으면 아들 낳는다는 식재료를 구해다가 그렇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맛은 좋아서 군소리 안 했죠. 그렇게 한두 번 받아 먹다 보니 저는 야근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금 아니면 평생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사는데 시모가 해주는 음식이라도 편하게 앉아서 받아 먹자는 생각이었죠. 그동안 당한 게 있다 보니 이것보다 예쁜 생각은 할 수 없었네요. 저는 시모가 음식을 해다 주면 간이 싱겁네, 짜네, 맵네. 아무튼 맛이 좋아도 한 번에 그냥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모도 짜증이 나니 눈을 부라리면 저는 바로 웃으며 어머님 손주가 싱겁게 먹고 싶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모 그 소리에 씩씩거리면서도 다시 해다 주곤 했네요. 이래서 사람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저희 시모 평소에 저를 들들 볶아대더니 그 값을 톡톡히 치르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딸 임신하면 과일이 땡기고 아들 임신하면 고기가 땡긴다는 말이요. 저는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고루고루 땡겼어요. 입덧도 없는 편이라 음식 하나는 정말 아무거나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철석같이 믿고는 제가 고기 반찬 해온 거 맛있다고 싹싹 긁어 먹자 둘째는 아들이라고 혼자서 신이 나셨더군요. 저 정도면 본인 마음의 병이다 싶어서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고기 반찬을 좋아하니 날이면 날마다 고기를 싸다 주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시아버지까지 오셔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하시더군요. 집에서 고기 굽고 나면 기름 튀는 게 싫지만 남편한테 닦으라고 할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 봐서 고기를 찹찹 굽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제가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니 시모가 이 모습에 또 한마디 합니다. 너는 생전 고기도 못 먹어봤냐? 고기를 왜 그렇게 못 구워? 어휴 답답해. 이리네. 이러면서 집게를 뺏어가더니 본인 스타일대로 구워주시더군요. 저야 편하게 먹으면 그만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모는 고기를 구우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도대체 너는 집안일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자 낳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 아들이랑 손자 너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 한번 못 먹고 살겠다. 아휴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밥 해 먹여야겠니? 참 답답하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곤 2절은 저희 딸에게 불러주시더군요. 야, 무슨 애가 이렇게 먹어? 얘 그만 좀 먹여라. 엄마 뱃속에 있는 지 동생 좀 먹이랬는데 어떻게 굽는 척척 지 입으로 넣고 있냐? 아휴, 너도 참 크면 알만하겠다. 시모가 이렇게 말하는데 웬만한 잔소리는 이력이 생겨서 넘어가겠지만 애한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제 딸 그때 겨우 4살이라 혼자선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예요. 시모는 제 딸이 그렇게나 미운지 애가 눈에만 띄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말은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 놈은 시모가 지 새끼를 가지고 저렇게 구박을 하는데도 고기 처먹느라 귀를 닫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은이도 잘 먹어야 잘 크죠. 애들도 구박받으면 다 알아요. 예, 내가 무슨 구박을 했다고 그러니? 체구도 작은 게 하도 먹으니까 하는 말 아니니? 더는 말도 섞기 싫어서 대답도 안 하고 첫째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3절을 부르더군요. 예, 더 먹어라. 네가 잘 먹어야 우리 손자가 영양분을 받을 거 아니니? 어머님, 요새 고기만 하도 먹었더니 과일 먹고 싶어서 과일 좀 깎으려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들고 있던 집게를 제 쪽으로 냅다 던지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싶었네요. 애는 그 바람에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시아버지도 어이가 없으신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한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 먹다 말고 밥상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하루도 맘 편히 밥 먹을 날이 없네. 지금 쟤 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나는 아들 낳으라고 고생하며 고기 굽고 있는데 어디 과일이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해요?
웬만해선 지밖에 모르는 남편도 깜짝 놀라서 시모를 말렸습니다. 엄마, 저도 요새 고기 하도 먹어서 과일 먹고 싶은 생각 들어요. 그게 이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아휴, 이 멍청한 거사. 고기를 많이 먹어야 아들을 낳을 것 아니냐. 과일 처먹고 또 딸년 낳으려고 그러냐? 시모의 환장한 소리에 내가 이 집이랑 연을 끊어야 인간답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지르기로 했어요. 어머님, 도대체 아들이 환장했어요? 제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아들 낳으면 그 애가 어머님한테 효도할까 봐요. 꿈 깨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 자식 중에 누가 어머니께 효도를 하겠어요. 저도 할 생각 없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자 멍청한 남편 놈은 지 엄마 편을 들려고 나서더군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러. 내가 뭘 했는데 지 새끼한테 구박을 하든 말든 아무 생각도 없는 주제. 넌 그냥 조용히 있어. 시모는 제가 한 말에 중리 산이 난리를 치고 시아버지는 도대체가 집구석이 편할 날이 없다고 소리치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바로 우는 첫째 안아 들고 지갑이랑 핸드폰만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택시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네요. 그런데 남편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당장 돌아와서 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지랄을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 수신 거부 걸었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도 며칠 휴가를 내고 친정에만 있었어요. 부모님께도 상황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지켜본 게 있으시니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전화, 문자 전부 씹자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친정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이혼으로 굳었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딸이라도 아빠 보고 싶다고 칭얼거렸으면 마음이 동했을 텐데 평소에 낯가림 심한 딸이 2주가 넘게 친정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지 아빠를 안 찾더군요. 애도 다 아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 저도 애 생각해서 같이 산다든지 그럴 마음도 전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안 받았죠. 시모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요약하자면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건방지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더라도 둘째가 만약 아들이면 무조건 자신이 데려가겠다는 협박성 문자도 보냈고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협박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더군요. 저희 시모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제 자식들 양육권도 다 지들이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냅뒀어요. 김치국 시원하게 드시고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아보라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막달까지 저는 시모와 남편놈에게 전화와 문자로 시달리다가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는 아들이더군요. 물론 시댁에선 둘째 낳은 걸 전혀 몰랐고요. 제가 둘째 낳으러 병원에 가면서 시댁 쪽으로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도 남편 연락 와도 절대 애 낳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뒀어요. 어차피 남편은 지 자식 예정일이 언젠지 한 번도 궁금하게 여긴 적이 없었고 시모야 당연히 제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 예정일을 알 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비밀로 한 이유는 산후조리까지 끝내고 제 몸이 회복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식들을 지킬 정도의 힘이라도 기르고 난 뒤에 시댁과 완전히 끝장을 볼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 산후조리가 끝나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산후조리 중에 이혼 도장 찍자고 남편에게 몇 번 문자는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둘째를 낳았다는 걸 시댁에서 알게 되었죠. 어차피 평생 비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 언젠간 알리긴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게 하필 제가 저희 집으로 짐을 챙기러 간 날이었어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 근처다 보니 안 그래도 시모 아는 사람이 제가 온 걸 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바로 시모와 남편 귀에 들어갔더군요. 근데 제 배가 홀쭉해진 것까지 전부 시모에게 얘기했는지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저 아래서부터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듣고 시모라는 걸 바로 직감했네요. 그래서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 눌러두고 계단을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문 열자마자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 집에서 곱게 나가고 싶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얼른 말해라. 오늘 말 안 하면 못 나갈 줄 알아.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거 감금이에요. 저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 자식 절대 못 보여드려요. 네 배 아파서 낳은 네 자식? 그 애가 어디 너 혼자 만든 애냐? 다 우리 집안 씨가 있었으니 가능했던 일이지. 어차피 딸년이면 초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아들인지 아닌지만 얼른 말 못해? 너 딸년 낳아서 네가 할 말 없으니 이러는 거구나. 그깟 딸년은 초도 안 하니까 내 아들 재산 한 푼도 건드리지 말고 얼른 꺼져. 시모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시땡, 미친땡, 온갖 욕을 다 쏟아붓더군요. 저야 시모가 이럴수록 유리해지니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 하도 욕을 해대길래 이제 끝내야겠다 싶어서 시모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태 어머님 하니까 아직 당신 며느리 같아요. 그리고 당신 며느리면 그렇게 욕하고 애 낳는 기계처럼 막대해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 당신은 절대 못 봐. 당신한테 더러운 영향 받을까봐 절대 못 보여줘. 그렇게 말하고 짐 챙겨서 나오려는데 시모가 완전히 돌아서 저를 따라 밖으로 나오더군요. 뭐? 내 손자를 네가 가로채서 못 보여줘? 이게 어디서 내 손자를 네가 보여준다 만다야? 결국 시모는 제 친정집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친정엄마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더니 막무가내로 제 아들을 안고 나오더군요. 제가 달려가 아이를 뺏으려고 하니까 정말 살다 그런 꼴을 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모라는 여자 그렇게 손자보겠다고 노래를 부를 땐 언제고 갑자기 애를 머리 위로 치켜들더니 저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새끼 너한텐 절대 못 맡긴다. 한 발자국 더 와봐. 어떤 꼴 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어디 못 배워 처먹어서 애를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해. 이러면서 애를 던지는 신용을 하는데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울면서 무릎 꿇고 시모한테 빌기 시작했고요. 안사돈,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애한테 해코지만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할게요. 그 와중에도 저는 시모가 크게 일을 칠 것 같아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차가 오더군요. 옆집 분들이 이 난리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시모하는 행동에 놀라서 경찰을 부른 겁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경찰은 시모에게 다가서며 아주머니, 애 내려놓으시고 대화로 해결하세요. 지금 이러는 거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친 시모라도 경찰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 정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경찰에게 순순히 아이를 넘기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상황 파악이 되는지 주저앉아서 지가 피해자인 양 쳐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저 사람들이 내 손자 훔쳐가서 나를 위협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 둘이서 나랑 손자를 가만 안 두겠다고 다가오는데 내가 살려고 한 짓이에요.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참 보기 딱하더군요. 물론 경찰서 가서 시모가 했던 짓은 전부 다 밝혀졌고요. 저는 그날로 바로 시모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해서 모두 받아들여졌고요. 그렇게 징그러운 시댁과는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네요. 뒤늦게 소식 듣고 친정으로 달려온 남편놈이 또 한바탕 하려는 건 바로 경찰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틈만 나면 연락하는데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했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실형이라는 경찰의 경고에 시모도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랑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 위해 현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돌이켜 생각해도 지긋지긋하네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벗어났어야 했는데 과거의 제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벗어나 다행이지만 이 상처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